당신은 불안한가? 당신은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할까봐 불안한가? 당신은 좋은 학교에 진학하지 못할까봐 불안한가? 당신은 좋은 회사에 취업하지 못할까봐 불안한가? 당신은 좋은 커리어를 유지하지 못할까봐 불안한가? 그렇게 당신은 죽기 전까지 불안 속에서 살 것인가? 이 책은 불안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통찰한다. 우리가 현재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느낌. 우리가 동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은 모습을 보일 때 받는 그 느낌. 이것이야말로 불안의 원천이다. 책의 저자는 이러한 불안한 감정이 높은 지위를 얻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지위란 좁은 의미에서 한 집단 내의 법적 또는 직업적 신분을 가리킨다.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는 세상의 눈으로 본 사람의 가치나 중요성을 가리키며 이 책에서는 이 의미가 더 중요하다. 높은 지위는 즐거운 결과를 낳는다. 높은 지위를 통해 남들에게 먼저 배려받고 귀중하게 여겨진다는 느낌은 다른 사람들의 아첨, 경의, 관심을 통해 당사자에게 전달된다. 반대로 높은 지위를 얻지 못하는 경우 불안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사회에서 제시한 성공에 부응하지 못할 위험에 처했으며 그 결과 존중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현재 사회 사다리에서 너무 낮은 단을 차지하고 있거나 현재보다 낮은 단으로 떨어질 것 같다는 걱정. 이러한 걱정은 매우 독성이 강해 생활의 광범위한 영역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우리가 사다리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자아상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것은 높은 지위를 얻기가 어려우며 그것을 평생에 걸쳐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점이다. 지위로 인한 불안은 비통한 마음을 낳기 쉽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가치를 납득시키지 못했고 따라서 성공한 사람들을 씁쓸하게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할 처지에 놓였다는 괴로운 인식에서 나온다. 하지만 지위에 대한 갈망은 다른 모든 욕구와 마찬가지로 쓸모가 있다. 이것은 자신의 재능을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자극하고 남들보다 나아지도록 고무하며 공동의 가치 체계를 중심으로 사회 구성원들을 결합한다. 그러나 모든 욕구가 그렇듯이 이 갈망도 지나치면 사람을 잡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안에 대처하는 가장 유익한 방법은 이 상황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첫 번째 이유는 돈, 명성, 영향력에 대한 갈망이다. 먹을 것과 잘 곳이 확보된 뒤에도 사회적 위기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은 그곳에서 물질이나 권력보다는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돈, 명성, 영향력은 그 자체로 목적이라기보다는 사랑의 상징으로서 더 중시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랑은 가족, 연인 및 세상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존중, 즉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존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볼 수도 있겠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날 때부터 자신의 가치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괴로워할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느낌은 함께 사는 사람들의 판단에 좌우된다. 그 사람들이 우리 농담에 즐거워하면 우리는 나에게 남을 즐겁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자신을 갖게 된다. 반대로 우리가 방에 들어갔을 때 눈길을 피하거나 직업을 밝혔을 때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수도 있다. 우리의 자아상은 바람이 새는 풍선과 같아 늘 외부에 사랑이라는 헬륨을 집어넣어 주어야 하고 무시라는 아주 작은 바늘에 취약하기 짝이 없다. 남의 관심 때문에 기운이 나고 무시 때문에 상처를 받는 자신을 보면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어디 있나 싶어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한다. 따라서 물질적인 관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차지하는 자리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좋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지 결정한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두 번째 이유는 무한한 기대이다. 21세기의 장점은 이제 익숙하다. 무엇보다도 부, 과학 지식, 신체적 안전, 경제적 기회 등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 궁핍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궁핍감과 궁핍에 대한 공포는 사라지지 않고 외려 늘어나기까지 했다. 과거와 달리 부와 가능성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자신이 모자란 존재이고
자신의 소유도 충분치 못하다는 느낌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것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심리를 생각해보면 이런 박탈감도 그렇게 이상한 것은 없다. 어떤 것의 적절한 수준은 결코 독립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중거집단, 즉 우리와 같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조건과 우리의 조건을 비교하여 결정된다. 쾌적한 집에 살며 편안한 일자리로 출퇴근하여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경솔하게 동창회에 나갔다가 옛 친구 몇 명이 아주 매력적인 일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우리 집보다 더 큰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왜 이리 불행하냐는 생각에 시달려 정신을 못 가누기 십상일 것이다.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수많은 불평등을 고려할 때 질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우리가 모두를 질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은 우리가 동등하다고 여겨 우리 자신과 비교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질투할 사람도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19세기의 위대한 혁명들은 인류의 물질적 운명을 크게 개선시키는 동시에 자신과 비교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는 심리적 고뇌도 안겨주게 되었다. 즉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평등하며 누구나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안겨주게 되었다. 언론과 여론이 하인들도 사회의 정상에 올라설 수 있다고, 그들 역시 산업가나 판사나 과학자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무자비하게 부추겼다. 이렇게 무제한의 기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처음에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와 동등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중 소수만이 상승에 성공하고 다수는 실패하며 이러한 환경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불안한 감정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마지막 이유는 불확실성이다. 경제의 특성 때문에 지위를 얻으려는 노력은 그 결과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미래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동료나 경쟁자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고 굽이치는 시장의 파도 속에서 재수 없는 흐름에 말려들 수도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바라는 지위를 얻거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고용주의다. 삶의 불확실성은 우리의 지위 문제가 고용주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해진다. 피고용자가 되는 고통에는 고용기간의 불확실성만 아니라 수많은 작업 관행에서 오는 모욕감도 포함된다. 대부분의 사업체가 피라미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피고용자로 이루어진 넓은 밑배는 관리자들로 이루어진 좁은 꼭지점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보상을 받고 누가 뒤처지느냐 하는 문제는 작업장을 억압적인 분위기로 이끄는 원인이 되며 이런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불안이 자라게 된다. 불안은 높은 지위를 얻지 못한 것에 의해 비롯된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성공을 거두어야만 우리 자신에게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또 어떤 일에서 실패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모를 느끼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과 가치관을 걸고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을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만 수모를 느낀다. 즉 무엇을 승리로 해석하느냐, 무엇을 실패로 간주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따라서 이 세계에서 자존심은 전적으로 자신이 무엇이 되도록 또 무슨 일을 하도록 스스로를 밀어붙이느냐에 달려있다. 즉 우리가 무엇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복이 결정된다.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에 모두 부합하려 한다면 당신은 죽기 전까지 불안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자신을 뒤돌아보고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분별하여 감정을 소비한다면 우리가 느끼는 불안을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